모아온 돈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후 단 일주일 만에 의료비와 간병비로 1천만 원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이 이야기는 시니어 가정의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구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가구의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은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단기간에 수천만 원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 의료비 지출은 평균 2배 이상 증가하고 간병비, 비급여, 입원비까지 포함하면 노후 자산 소진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시니어 가구가 실제로 의료비 때문에 무너지는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5가지 핵심 방어 전략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가 왜 이렇게 커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가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중증 질환일수록 비급여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김혜숙 씨는 말했습니다. 연금요? 그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숫자였죠. 건강이 무너지면 돈도 함께 무너집니다. 특히 항암치료, 고가 영상검사, 주사제는 비급여 비율이 높아 부담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험 하나로 해결된다는 접근보다는 국가제도, 현금 유동성, 보호장치, 보험 이 4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의료비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료비 폭탄에 대한 방어 전략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 전략, 실손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4세대로 갈아타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4세대 실손의 장점은 보험료가 낮고 갱신율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이용이 많으면 다음에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증질환 치료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서 이미 치료 중이거나 치료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은 어느 한 가지로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거의 가지 않고 1년에 진료 몇 번 안 받는 분들은 보험료가 가벼운 4세대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부담은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질환이 있고 정기적으로 주사나 검사처럼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 분들은 오히려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치료 패턴 때문에 4세대 전환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손은 이게 제일 좋다가 아니라 지금 내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2번째 방어 전략입니다. 국가의료비 지원 100% 활용하기. 첫째, 산정특례 활용입니다. 암, 심장질환, 희귀질환처럼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등록되면 치료비의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30에서 60%까지 부담하던 금액이 약 5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 90%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진료 같은 부분은 별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진단 후 바로 신청하면 5년 동안 적용되기 때문에 실손과 함께 먼저 챙겨야 할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둘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상치 못한 큰 치료비로 가게가 무너질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소득 기준에 충족되면 국가가 최대 2천만 원 이상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이나 맞벌이, 자녀가 없어 간병을 감당해야 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3번째 방어 전략, 의료비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는 지금 당장 지출되기 때문에 자산이 있어도 현금이 없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3에서 6개월 생활비를 CMA나 파킹 통장 같은 즉시 인출 가능한 계좌에 분리해두라고 조언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호자금입니다. 4번째 방어 전략, 의료비 세금 공제 확실히 챙기기. 4번째 전략은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본인, 부양가족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부터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 의료비가 있다면 자녀와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치과, 한방, 보청기 같은 고비용 지출도 모두 해당됩니다.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의료비 추가 공제 등 시니어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5번째 전략, 장기요양보험으로 간병비 방어하기. 마지막 전략은 간병입니다. 간병비는 의료비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등 서비스 비용의 약 80%를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가족요양보호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대 부부 A씨는 남편의 질환 악화로 2달 동안 의료비 6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산정특례 적용, 장기요양 2등급 인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존 실손 유지,
이 네 가지를 적용해 실제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의료비는 하나의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방어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전략은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국가제도, 보험, 현금 유동성, 세금, 장기 요양보험 이 5가지가 갖춰져야 노후가 지켜집니다. 건강은 돌이킬 수 없지만 의료비는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